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첫 기사는 조선의 원전 비리 사건이군요. 관련이군요. 6천만 원어치 원전 불량 부품 때문에 3조 원 가까운 국민의 돈을 날리게 됐다. 이런 제목의 아주 섹시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3조. 예. 정말 그러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지요. 조선일보 취재 결과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에 납품한 JS전선의 불량 제어 케이블,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비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핵심 부품은 총 6,150만 원어치였다. 부품 검증 업체인 세안TP가 제어 케이블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서 원전에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밝혔죠. 지난달 28일부터 원전 3기는 가동 중단됐는데, 자, 이제 3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선은 한전 전력 구입액 추가분 2조 7억 원, 그리고 산업체 수요 관리 보상금 2,520억, 그리고 한수원 매출 감소분 4,390억,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 7천억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 3조네요. 예. 지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럼요. 그런 피해도 막급하다는 것이 조선일보 주장인데,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이 겪는 불편, 산업체의 생산, 영업 차질, 이런 문제들. 대외 신인도 저하. 예, 그렇습니다. 까지 하면은, 예. 예, 또 정유 석유화학회사는 시장 상황과 또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최적의 정비 기간을 찾는데, 전력 사용을 억지로 줄이면은 8월로 정비 일정을 맞추게 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산업 경쟁력 악화, 그리고 대외 신인도 저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피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좋은 기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보도 풍부하고요. 예. 네. 하여간 이 6천만 원 하여튼 이득 보려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3조를 허비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3조면 근 5배죠. 예, 그렇습니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기사가 거듭 강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두 번째는 경향신문 쌍용차 얘기군요. 예, 쌍용차라는 그런 건실한 회사. 예.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건실한 그런 경영 환경 또 재무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그야말로 걸레로 만든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용 자동차의 부실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엉터리 감사 조서, 이겁니다. 안진 회계 법인의 작품인데, 이 엉터리 감사 조서가 공개된 데 이어서 또 다른 감사 조서가 작성돼서 사용됐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감사 조서 또한 4,313억 원의 비용을 부풀렸다 하면 뭐겠습니까? 가치를 4,313억 더 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4,313억의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분석되는 이중 회계 조작 의혹도 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안진 회계법인은 쌍용차 감사조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니까 의혹이 제기된 것은 중간 조서고 이미 다른 최종 조서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중간 조서는 2009년 1월에 작성한 것이고 최종 조서는 200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회계감사 보고서의 증빙자료인 감사조서가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법원용, 금감원용이 따로 있다고 시인했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감사조서가 그 회계감사 중 파악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게 법원용, 금감원용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이중 조작을 했다. 이렇게 잔인한 꼴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아니라 회계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네. 이건 큰 회계법인들이 여기는 안진이네요. 문제의 법인은 예. 안건이라는 데도 또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대표적인 회계법인인데 예. 안건이라는 회계법인이 오해사기 쉽겠습니다. 예. 문제의 법인은 안진입니다. 참고로 이 진을 조금만 예. 지읒을 잘못 자칫하면 쓰면 건으로 또 보이겠습니다. 건으로도 보이겠어요. 근데 이런 회계법인들이 그동안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 감사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를 조작해주고 했다는 예. 그런 게 큰 사건 뒤에는 늘 따라다녔죠.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의 공신력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믿겠어요? 사실 발주처가 갑이고 예. 이런 회계법인은 을 아니겠습니까? 입맛대로 맞춰주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큰 것이죠,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회계법인을 국가가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떠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 사설 법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갑이 쉽게 말해서 의뢰인한테 예. 의뢰인의 입맛대로 상당 부분 맞추지 않을 수도 없겠죠. 예. 또 그 회사로서는 법인으로서는 네. 씁쓸하네요. 진짜 쌍용차가 이렇게 해서 적자 탈행을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다 서류 조작에다가 네. 23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예. 그 대가로 원상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요. 최근까지도 평택에서 고공시일하고 그랬죠. 자, 세 번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예. 원세훈 관련이군요. 10년 내 관련 기사가 있는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참 뿌리가 이제 나타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개입하도록 했으니 상습이라고 할 수 있네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팀에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황교안 패, 예. 최동욱 승이네요. 그렇습니다. 종북 좌파 당선 못 되도록 조직적인 인터넷 심리전을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국정원이 댓글만 달고 이랬을지 그리고 최종 지시선이 원세훈일지 글쎄요. 국정원장 차원에서 그런 걸 감히 할 수 있나요? 대선인데. 글쎄 말입니다. 어디 작은 선거라고 했어도 절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예. 굳이 비교하자면은 작은 지방선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 원세훈 그 사람 혼자서 이렇게 찢고 뽑고 했을까요? 네, 원세훈이 또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할 수 있죠. 충분히. 이명박이 지시해서 원세훈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안 해요. 다른 거는 그 아이라도 벌써 갖다 붙이는데. 아니 이게 원세훈 원샷으로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럼요. 원세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휘하에 있었던 이른바 S라인 서울시 S라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행안부 장관 거쳐서 국정원장으로 갔는데
전형적인 관료죠. 예. 예를 들면 예. 이런 분이 어떻게 고도의 정치인도 아닌데 이런 걸 알아서 하겠습니까? 예. 미루어 보건대 예. 전제는 달았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일종의 하명이나 압력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추정을 충분히 해볼 만한 그 심증이 추정은 있다. 아주 합리적 의심이라고 예. 판단이 저도 그렇게 되고요. 동의합니다. 국민 TV라면은 이 원세훈 원샷 하지 않습니다. TV가 시작되면 투샷으로 이걸 조명할 것이고 연관설에 대해서는 이게 진실인지 이것을 파헤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우리가 좀 조합원 가입이 많이 돼서 기자를 좀 많이 뽑았으면은 한 10여 명 제가 투입하겠는데요. 예, 이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 취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 TV 조합원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명실상부한 그런 그 명명백백한 그런 진실을 파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좀 깝깝하네요. 이런 때 좀 기자들 팍팍 내보내서 예, 한 며칠씩 파보겠는데요. 예. 휘하에 같이 일할 후배 기자들이 없으니. 그 국정원 그만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세훈 시대 때 예. 불만이 있어서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좀. 그분들을 찾아볼까요?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럼요.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또 관련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은 이것을 확보하고 이게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중동이 이런 거 아마 이게 야당이 이랬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재인 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예. 어째 이리 조용한지 예. 참. 자, 그래서 국민TV 조합원이 돼주시는 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방법이다라는 점들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시각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뉴스타파가 저런 깊이 있는 심층 보도와 분석 기사로 또 다른 우리 사회에 좋은 미디어로 자리 잡는다면은 예. 국민 TV는 또 그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깊이 있는 현장과 뛰는 보도로 진실을 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또 역사 지킴이로서도 그 역할을 할 텐데 한겨레 일면 보도 이거 종편 나왔으니 채널의 얘기 좀 해봅시다. 정말 앞서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에 5.18 민주화운동에 그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런 정말 허망한 거짓말을 한 무맹랑한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버젓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언론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말이죠.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사과 방송을 했던 채널A 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왜 방통심의위원회에 물어요? 저것들이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걸 근거를 대야지. 네. 이 적반하장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실체적 진실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가, 그 근거가 있느냐라고 한 심의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럼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까?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반문을 했다는 근거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자세히 조갑재.com에 올려놨잖아요. 예. 한 10가지 항목을 해서 쫙 올려놨대. 예. 그리고 조갑재 씨는 당시 현장 취재를 한 대표적인 현장 기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 전두환 씨가 네. 8년 동안 광주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가 정말 북한군에 의해서 얼룩진 그런 항쟁이라면은 아니, 이런 색다른 일명 또는 독특한, 어찌 보면 자기들은 처음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발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특종이라고도. 그렇지만 기존에 알려진 내용, 확인된 사실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물 좀 뒤져봤어야죠. 근데 그걸 그래서 입증 책임이 채널 A에 있지. 이게 왜 방통심의위원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에? 예. 그런 놈 사람들 아니야, 진짜 이거. 권순활 보도 부본부장이 나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아니, 물론 기자 출신이죠. 기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런 거죠. 아직 정신 덜 차렸습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누구를 때렸는데 이제 경찰서 갔습니다. 예. 당신이 때렸다는 거 본 사람이 있다. 안 봤다는 사람 100명 제가 데려올까요? 마치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없었으면 다 안 본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이면에 보면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재용은 차남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장남은 전재국 씨고, 삼남은 전재만.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인 재용 씨가 조세 포탈 혐의로 2007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죠. 예. 재판부마다 일부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년이 걸렸는데요.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재용 씨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증여받고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기가 막힙니다. 노숙인까지 동원해서 비자금을 차명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아버지에게 불법 증여를 받은 것이 국민주택채권 1013장이었는데 매입 출처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자, 백담사 참여 기간에도 전두환 씨가 끊임없이 아들을 통해서 관리했다는 그런 취지인데 결국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 그렇다면은 전재용 씨에게만 이렇게 그 불법적인 돈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게 했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너무 단견이죠. 예, 당연히 전재국 씨에게도 장남에게도 보다 더 큰 돈을 맡기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또 전재국 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재국 씨에게서 발견된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들, 조셉 회피처에 이렇게 돈을 묻어둔 이런 흔적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전두환 씨의 그 추징금, 추징 시효가 곧 만료되긴 합니다만은 의지만 갖고 뒤져보면 충분히 전두환 씨의 이런 숨은 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또 판단도 가능합니다. 뉴스타파의 엊그제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구자도 개설했고, 예. 다만 싱가포르 가서 보니까 액수만 확인을 못했을 뿐이고, 예. 이제 그 무렵이 이 둘째 아들 전재용이 2004년에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받고 있을 때 바로 그 직후 아닙니까? 예. 근데 전재국 장남은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어젠가 그제 해명했죠. 유학 시절에 생활비 쏘고 남은 거다. 아니 도대체 그게 얼마가 남았길래 일종의 그걸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예. 해외 재산 도피처에다 그걸 돈을 남겨둬야 돼. 그게 한 1조쯤 되는 모양이죠. 생활비 네. 쏘고 남은 게 유학비랑. 이걸 사람한테 상식으로 믿으라고 그걸 해명을 하는 겁니까? 그 뉴스타파 측 관계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제 듣게 된 해명인데 예. 그런 해명치고는 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네. 준비를 해도 사람들이 성의도 없다.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하지. 예. 유학비, 생활비 쓰고 남은 것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회사 만들어서 계좌 만들어서 그따 숨가놨다 그러면은 네. 그걸 이 정신 이상병자 아니고서는 그 말을 믿겠느냐는 거죠. 그동안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세 아들 앞으로 재산이 확인된 것이 1,000억대. 1,000억대. 거의 재벌 2세 수준입니다. 딸까지 포함해서 1,000억입니다. 자, 그러면요. 특히 전재국 장남 예. 시공사 만들 당시에 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 것이냐 하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할아버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회사 다니거나 어디 가게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적금 들거나 또는 뭐 주식 투자 정당한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어서 회사 차리고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차별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은 회사를 다닌 적도 없고 어디 뭐 로또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지 않았다면은 국민적 의혹이 쏠리는 전두환 비자금에 돈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검찰을 전 앞으로 주목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전두환 씨에게 뭔 기대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대신에요. 제만 같아서는 예. 평생 예. 노역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또 장례 치르기 전날까지. 예. 전재국 씨가 그 해명을 하려면 뭐
우리도 모르는 돈을 북한이 갖다 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네들다운 차라리 그런 그러면 또 설득력이 있을지도 그네들다운 모르겠네요. 해명이 아닐까. 북한은 못하는 게 없대잖아요. 그들의 말한 대로 하면은. 예. 자, 한겨레 6면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문턱까지 왔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1에서 12%로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지난달 16일 발표 조사 결과는 12%,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3월 조사는 11.6%입니다. 사실은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좀 빠지고 온 거죠? 네,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야권 주 지지층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더 이상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전북에서랑은 안철수 신당 얘기 실체도 없는 예. 이게 오히려 더 전북인가 전남인가 어디에서는 벌써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127, 8명을 가진 민주당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하여튼 지금 김한길 대표가 희망의 화두를 안고 통합의 화두를 안고 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대표가 된 이후에 더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양상이니 이 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내 민평련 의원들이 회동을 해가지고 민평련 의원들이 하면 김근태 전 의장을 지지했던 따르던 의원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회동을 해서 한 자릿수로 하락할 때는 민주당의 존립이 위태롭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지도부 바꾸면 뭐합니까? 예. 지금 128명이 있으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목소리 내는 사람 진선미 의원 한 사람, 예. 진선미 정청래 두 사람 위에 그 일로 목소리를 내거나 어디 뭐 국정원 방문을 하는 사람 의원들 보지 못했어요. 126명은 다들 뭐 어디 하와이 휴가 갔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경향신문 14면 기사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됐죠. 예. 그 이후 금지된 학교 체벌이 다시 부쩍 늘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원래 전임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랑 체벌을 못하도록 그런 거 조례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더 늘었죠? 글쎄 말입니다. 올해 새학기 들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교사 체벌 관련 상담 및 민원 건수는 지난 3월 38건에서 4월 53건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3월은 어땠냐? 17건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8건. 작년 4월은 어땠냐? 14건. 올 4월은 53건. 1년 동안에 각각 2에서 3배, 2에서 3배 정도 이렇게 급증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벌. 보수 일각에서는 체벌이 필요하다. 예. 일부 물론이죠. 조건이 있죠. 그러나 이제 진보교육감 시절에는 체벌 안 된다. 예. 그러면 마치 체벌 안 된다고 하면은 학교가 운영이 안 될 것처럼 다들 그렇게 한다. 불편하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이. 두드려 패면 그게 쉽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근데 보세요. 체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군요. 네. 참 하여간 제가 선생님이 돼보지 못했던 뭐 대학 강의는 해봤습니다만은 뭐 대학 강의하고 저 학교에서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같지는 않죠. 또 좀 차이가 있죠. 예, 뭐 하여간 초중고등학교 때 맞은 매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가 제 삶에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체벌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 저도 중학교 때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수학 성적이 좀 낮으면은 나무로 된 삼각자 큰 걸로 선생님이 손등을 때렸습니다. 예. 손등을 몇 대 때리면 툭툭 붉어졌는데요. 예. 아직도 가끔 꿈에 수학 시간에 맞는 꿈을 꾼 때가 있어요. 나이 50이 돼가지고도. 예.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 오늘 조합 브리핑 여기서 마치죠. 예.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